반갑습니다. 금일 시장 동향과 뉴스 그리고 개별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와 70개 계열사에 대해서 거래 제한 명단을 올린다는 이런 악재, 그리고 자동차 관세 부과권을 6개월 연장할 것이다라는 이런 호재가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한 호학제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악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악화가 된 이런 상태에서 이런 화웨이에 대한 이런 공격이 미중 무역 분쟁을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좀 흔들 수 있다, 이런 시장의 우려가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화웨이 관련 우리 증시 IT 기업들이 크게 반응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화웨이 악재가 우리 시장을 완전히 짓눌렀다고 한다고 하면 중국 증시도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었어야 되지만,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악재를 발표했지만 중국 증시는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세 때문이죠. 그 매도세 이유로 보면 지금 화웨이 악재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중국 A주 MSCI 편입으로 국내 증시 투자 자금을 일부 축소를 해서 중국 A주 쪽으로 넘겨야 되죠. 그렇게 봤을 때 계산상으로 5월 중에 1조에서 2조 정도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5월 9일부터 16일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코스피를 외국인이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일 동안 1.5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금을 마련하기 쉬운 대형주들에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A주 MSCI 편입을 위한 자금 조정 작업이 완료가 되면 외국인의 매도세는 일단락 될 걸로 보여집니다. 8일간 1.5조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제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매도가 마무리가 되면은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일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세로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이런 외국인의 매도세에 기관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았죠.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이 4,7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 기관이 367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1,6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도 290억 매도를 했습니다.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자금 재분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조만간 마무리가 되면 다시 시장이 안정을 찾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테마 단타 관련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위축이 되면서 대선 관련주가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돼지 열병 관련주 약세 마감했습니다. 마니커 할인 약세로 마감을 했고 시장 분위기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 관련주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으면서 자금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계속 유입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우리 기술 투자는 상승했고 비덴트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로 5G 관련주 화웨이 관련 악재에 가장 크게 반응을 했죠. 금일 대부분의 5G 관련주도 큰 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대표적인 테마주 전파기지국 파워넷 큰 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 비메모리 관련주들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SFA 반도체는 대장주죠. 금일 그래도 이 안 좋은 장에 강세 마감했고 AD 칩스는 큰 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선주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인 하루였죠. 유시민 관련주가 어제 먼저 상한가를 쳤고 금일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해 양조죠. 이낙연 관련주 남선 알미늄 금일 상한가까지 갔다가 28% 이상 초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황교안 관련주 한창 제지도 20%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금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지만 초강세로 마감을 했죠. 이재명 관련주 에이텍도 9% 가까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철수 관련주 써니전자도 4% 정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2% 정도 하락을 했죠. 25포인트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0.6% 올랐고 홍콩 증시도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일본 증시 0.6% 하락한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크게 약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MSCI 편입 관련해서 자산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틀 양봉을 보이면서 강하게 돌려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연속 매도를 하는 부분이 조금 좀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금일 상당히 외국인들이 폭탄 매물을 던지면서 4,700억 가까이 매물을 던지면서 금일 강세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올랐지만 전강후약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 부분은 이제 외국인의 이런 매도세가 진정이 되는 시점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어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금일 외국인의 폭탄 매물이 나왔죠. 1600억이나 내다 팔고 기관이 290억 정도 같이 따라 팔면서 어제 상승폭의 3분의 2 정도 다시 되돌리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화웨이 악재하고 이런 자산 배분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이런 강력한 되돌림이 나타났지만 금일 또 강력하게 또 하락으로 되돌리는 그런 지금 음봉이 나와 버렸죠. 지금은 외국인들의 이런 자산 배분 포지션 때문에 상당히 크게 흔들리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이제 5월 중에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크게 많이 하락을 한 상태고 이번에 이제 이틀 동안 큰 폭으로 올린 후에 외국인이 많이 팔아먹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마무리가 되면 다시 방향을 좀 잡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금일 외국인이 350만 주 던졌죠. 금일 날 잡고 완전히 지금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돈을 가장 크게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2.3%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산 배분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대형 종목들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자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갈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마무리가 되면 다시 정상적인 흐름을 찾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기도 외인기관 같이 팔면서 금일 3% 정도 큰 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동일하죠. 이런 외국인의 포지션 이렇게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금일 3.5% 정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양봉 하나 만들어내고 음봉 2개 나오면서 지금 이제 단기 쌍바닥이 나왔죠. 121선 부근에서 지금 단기 쌍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음봉이 길게 이렇게 뻗어 나왔지만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내일 마무리가 될지 뭐 아니면 오늘 폭탄 매물 쏟아내면서 마무리를 지었는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정을 상당히 이제 좀 큰 폭으로 받아 놓은 상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지금 큰 자금을 투자한다는 이런 호재가 나왔죠. 그런 호재가 나오면서 장이 좋지 않았지만 금일 3% 정도까지 강한 반등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시장 분위기에 순응을 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다시 돌아서면 이 셀트리온은 상승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신라젠도 어제 뭐 제2의 반도체를 바이오 헬스케어로 바이오 헬스케어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 뭐 이런 호재 뉴스가 있었죠. 그렇지만 금일 3%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은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외인 기간 뭐 거의 뭐 관망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다시 돌아서면 신라젠도 그런 호재에 반응을 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아주 좋은 호재가 뭐 어제 나왔지만 단발성으로 그치는 지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외인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시장 분위기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유틸렉스도 동일하죠. 동일한 흐름입니다. ABL 바이오하고 비슷하죠. 자, 바이오리더스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죠.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바이오리더스는 제2의 반도체 뭐 이러한 호재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금일 또 악재가 시장 전체를 흔드는 외인 기관의 이런 매도 공세에 지금 바이오 리더스는 또 악재는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리더스는 상당히 힘을 좀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 쌍바닥을 한번 보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가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지금 밑꼬리 단 부분이 1350원 정도 되죠. 1400원 정도 되죠. 4월 15일날 찍은 뭐 여기까지 내려올 건지 아니면 이제 시장이 또 안정이 되면 다시 또 되돌릴 걸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내려온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DB 하이텍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금일 힘을 못 썼습니다. 2.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죠.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하다가 금일은 보합 수준으로 관망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 테스 크게 반응을 했죠. 지금 삼성전자가 크게 빠지면서 IT 업종들 5G 반도체 관련 주들이 상당히 크게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테스는 계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금일은 관망세를 보였고, 지금 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테스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던지고 있죠. 계속 던지고 있고, 투신 쪽에서도 좀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연기금의 매도세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해서 다시 상승 흐름을 좀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금일은 뭐 이런 화웨이 악재에다가 이런 삼성전자 IT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좀 모습이 이제 밑에 지지선이 121선 정도 있죠. 여기까지 터치를 할지 아니면 더 한번 내려친 후에 다시 끌어올릴지 이런 부분은 연기금의 매도세가 언제 마무리가 될 거냐 거기에 좀 달린 걸로 보여집니다. 자, 마니커도 금일 장 초반 강세를 보여주다가 결국은 시장 약세 못 이기고 좀 흘러내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 하락을 하면서 지금 마감을 했죠. 지금 뭐 돼지 열병 쪽은 계속해서 테마가 쉽게 꺾이지는 뭐 않을 테마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기 전에는 큰 상승을 보이기는 조금 뭐 어려워 보입니다.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게 되면 또 이제 양봉을 한번 뽑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하림도 마찬가지죠. 월선을 계속 올라서지를 못하고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비트코인 관련주 금일 9% 10% 가까이 올라섰죠. 그렇지만 결국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꼬리를 달면서 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비트코인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지 않게 되면 이 비트코인 쪽으로 돈들이 또 유입을 계속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주 비덴트는 이동주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지 못하죠. 계속해서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음봉을 보이다가 한번 뭐 장대 양봉을 뽑아낼지는 모르겠지만 이동주답게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전파기지국 큰 폭으로 하락했죠. 5G 관련주 금일 화웨이 악재에 직격탄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파워넷도 마찬가지죠. 지금 머큐리, 아이즈비전, 파워넷 요 세 종목들 이틀 정도 강세를 좀 보여주다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음봉이 뜨고 있습니다. 5일선은 지켜냈지만 흐름 자체는 지금 계속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지금 이제 이렇게 흐르다가 또 이제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또 뭐 이렇게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크게 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SLP 반도체는 비메모리 대장주죠. 상당히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반도체 관련주들 거의 대부분 약세를 보였지만 얘는 지금 11선, 5일선 지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등주 AD 칩스는 7% 정도 급락을 했죠. 지금 반도체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 약세를 보이면서 AD 칩스도 그동안 이제 상승한 부분 많이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제 이등주 AD 칩스는 5일선을 회복하기 전에는 조금 접근하기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유시민 관련주 어제 보혜 양주 상치고 금일 상당히 아래 위로 크게 흔들었죠. 거의 16% 정도 흔들다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 뭐 8,700만 주. 엄청나죠. 지금 이제 대선 주들이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낙연 관련주 남선알미늄 금일 상한가까지 쳤다가 2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뭐 대선주 상당히 강하게 지금 치고 있죠. 거래량도 4,000원짜리가 8,7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면서 엄청나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외에서는 3% 이상 지금 빠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황교안 관련주 한창 저지 23% 정도 급등을 보여준 후에 1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거래량 4,500만 주 엄청나게 크게 거래가 발생을 했죠. 지금 대선주들이 상당히 금일 시세를 뽑아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선주들 금일 시간 외에서 대부분 다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내일은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 관련주 에이텍도 금일 뭐 160만 주 정도 거래를 뽑아내면서 금일 9%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이재명 금일 무죄 선고 이렇게 또 받으면서 금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안철수 관련주 써니전자도 금일 4%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대선주들이 시장이 워낙에 금일 전반적으로 다 약세였기 때문에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대선주 쪽에서 시세를 한번 뽑아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이런 매도세가 이제 마무리될 시점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당히 시장이 좋지 않지만 이렇게 빠지는 이유를 좀 잘 확인을 하면서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시장을 판단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장기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은 금일 뭐 1,000원 오르고 끝났죠. 외국인이 뭐 11,000주 팔았지만 기관이 들어와 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나제약도 외인 기관 조금씩 사주면서 1% 정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나스 미디어도 외인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장중에 뭐 한 4% 이상 하락을 했지만 결국은 1%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코로인더도 기관이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이제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약세장에도 외인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지만 기관이 계속 들어와 주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금일 상당히 시장이 좋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들이 지금 외국인 매도세 상당히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외국인 자산 배분이 이제 곧 마무리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형주를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크게 많이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행동하기보다는 이 외국인 매도세가 언제쯤 진정이 될까 이런 부분을 좀 잘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일단락이 돼야지 다시 정상적인 흐름을 좀 보일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한 주 이제 내일 하루 남았죠. 상당히 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큰 폭으로 흔드는 정신없는 시장이 계속된 한 주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주쯤에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금일 하루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